벤베크맨은 순식간에 계획을 정립하며 후지토라를 고립시킬 작전을 세웠고 빠르게 계획을 실행시킬 준비를 하며 바위, 용암, 파도 3번의 함정이라면 반드시 함정에 걸리게 될 것이다. 결정타는 바위도 용암도 아닌 파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와 벤베크맨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벤베크맨은 후지토라의 안면을 쏘는 척하며 뒤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벤베크맨의 의도된 계산이었지만 후지토라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벤베크맨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후지토라는 코궁코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운석을 불러온 뒤 곧바로 벤베크맨을 향하여 운석을 던져버렸고 벤베크맨은 정신을 집중하며 은총일격을 사용하여 고작 한 발의 총알만으로 후지토라의 운석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의도적으로 후지토라를 코너로 몰았고 후지토라는 벤베크맨의 공격을 막아서며 일전에 벤베크맨이 총을 쏴놓았던 바위 밑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이 미리 총을 발포해놨기에 바위가 부서져 있었고 후지토라가 코궁코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운석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가 후지토라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후지토라는 바위에 깔릴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그것이 당신의 작전입니까? 아쉽지만 저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위를 절단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벤베크맨의 예상 범위 아니었고 벤베크맨은 곧바로 후지토라가 밟고 있는 지면을 향하여 순식간에 총을 난사하며 니놈이 바위를 신경 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바위는 일종의 페이크, 진짜는 이 녀석이 밟고 있는 지면을 무너뜨리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벤베크맨은 아니 방금 한 말조차 낚시다 제발 미끼를 물길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벤베크맨이 뿌린 미끼를 물며 견문색 패기를 통해 지면 밑이 용암이라는 것을 파악한 뒤 지면을 부수어 용암에 떨어뜨리려 한 것입니까? 라고 말한 뒤 점프하며 부서져가는 지면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네 녀석이 견문색이라면 지면에 묻힌 용암을 눈치챌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도의 타이밍은 눈치채지 못했겠지. 현재 레드라인 근처에서는 격렬한 전투로 인해 파도가 휘몰아치는 중 정확히 1.7초 후 거대한 파도가 그곳을 덮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벤베크맨의 작전은 후지토라에게 바위 용암이라는 두 가지의 함정을 파내어 후지토라가 스스로 함정을 모두 파괴했다고 생각할 때 파도라는 결정타를 넣으며 후지토라를 제압하려 했던 것임이 밝혀집니다. 벤베크맨은 자연환경을 매우 잘 활용하며 후지토라를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했고 후지토라는 거대한 해일을 뒤덮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일시적으로 악마 열매의 힘을 잃는 것은 물론 전신의 힘이 빠지게 되었고 벤베크맨은 찬스를 놓치지 않으며 다화 총포 난타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전신에 무장색 패기로 위력이 극대화된 총알을 박아 넣습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그 짧은 시간 몸을 비틀며 급소로 향하는 총은 모두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후지토라는 파도에서 벗어나며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감탄하며 역시 해군 대장이라는 건가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도 속에서 나의 총알을 어느 정도 피해내다니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피를 흘리며 저의 마지막 일격을 막아보시지요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당황하며 급소는 모두 피해냈기에 분명 아직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을 터인데 마지막 일격이라니 숨겨둔 비장의 수라도 있는 건가 뭐가 되었든 파괴할 수밖에 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후지토라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며 마음 같아선 제2의 정상결전에서 선보였던 운석을 소환하고 싶으나 아쉽게도 제겐 그 정도 체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을 날릴 정도는 되지요 라고 말하며 매우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운석은 워낙 거대했기에 레드라인은 물론 마리조아 근처에서도 관측되었고 대결을 이어가던 이들 대다수가 잠시 운석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골머리를 앓으며 현실적으로 내가 저 운석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샹크스라면 모를까. 물론 피하는 것은 가능하다만 저 운석을 놔두고 도주하게 된다면 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겠지. 어떻게 운석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며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공격을 이어나가지 않으며 그저 운석과 벤베크맨만을 쳐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결코 이 방법밖에 없는가 성공한다는 확신은 없다만 이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운석을 향하여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두른 총을 발포시키기 시작하였고 후지토라는
고작 총으로는 저 정도 운석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나 벤베크맨은 총알에 무장색 배기만을 두른 것이 아니라 총알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시켰으며 무장색 배기를 둘러 미사일 정도로 거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운석을 파괴할 생각은 없다. 그저 궤도를 틀어 바다에 빠지도록 유도할 뿐 온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여 운석의 표면을 가열하며 운석 표면의 일부를 증발시키면 반작용 법칙에 의해 운석의 궤도가 변하게 된다 라고 말했고, 정말로 운석의 궤도가 미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석은 아슬아슬하게 바다로 떨어졌고 매우 거대한 헤일이 레드라인과 근처의 섬들을 덮치긴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벤베크맨은 운석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후지토라는 벤베크맨이 자신의 마지막 이격을 막아내자 웃음을 지으며 그대로 쓰러졌고, 하하하,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 같군요. 제 패배입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더 싸울 수 있을 텐데 또한 여전히 네 녀석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다. 갑자기 포기한 이유가 뭐지? 설마 마지막 일격이라는 게 복선이었나?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견문색 배기를 사용하여 매우 작은 소리로 전 세계정부 측 인물이지만 당신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군요. 세계정부는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해군의 대장으로서는 이는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 방식이 제 나름의 속죄라고 생각하시지요. 당신들이라면 어쩌면 악의 고리를 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들도 해적 이 이상으로 도울 수는 없으며 다음번엔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벤베크맨은 머리가 복잡해지는군. 하지만 굴러들어온 기회를 놓칠 순 없지. 라고 말한 뒤 빠르게 자리를 벗어나며 다른 진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그 웃음을 지으며 매정하군요. 감사 인사 정도는 기대했건만 이라고 말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무는 조로, 키드, 로우가 상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환상의 방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이후 자신이 직접 나서 조로, 로우, 키드를 제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환상의 방으로 향했고 조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매우 강력한 패기를 느끼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 역시 이무의 패기를 느꼈고 키드는 젠장 이 패기는 뭐냐, 세계정부의 영감들을 상대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고 로우는 긴장해라, 이제 몇 초 후면 패기의 장본인이 나타난다 라고 말했고 정말로 몇 초 후에 이무가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저놈이 리오포네그리프에 적힌 이라고 중얼거렸고 키드와 로우는 아직 리오포네그리프를 읽지 못했기에 이무의 정체를 단번에 파악하지 못했고 이무는 허등한 생명들이여 성지에 침입한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었는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드, 로우, 조로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키드와 로우는 이무의 폐양색 패기를 버텨내지 못하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만큼은 균형을 잡은 채 이무의 폐양색 패기를 버텨내고 있었고 이무는 역시 그 검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남자로구나. 도신류마, 그 남자가 떠오르는 자태군. 세계 제1의 검사 롤르노아 조로 라고 말하며 조로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네 놈을 날려버려야겠군. 세계정부의 왕나으리 백정에게 끌려져 내려오게 될 테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 자루를 모두 꺼내듭니다. 조로와 이무가 격돌하려던 찰나 이무의 폐양색 패기를 버텨내지 못하며 멀리 날아간 키드와 로우가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키드는 각오해라 쓰레기 봉투, 감히 이 몸을 날린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경고망동하지 마라, 저 녀석은 오로성과도 궤를 달리하는 강자, 찰나의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 라고 말한 뒤 K룸을 사용하여 판게아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로우는 곧바로 이무에게 달려드나 이무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우의 능력을 삭제시켜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로우는 룸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우를 가깝게 끌어당긴 뒤 로우의 목을 비틀어버리려 하였으나 그 순간 조로가 3000세기의 타도 천신교토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이무의 양팔을 절단시켜버리는 데 성공했고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복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곧바로 자신의 팔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조로를 가까이 끌어당기나 키드가 나타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조로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조로는 꽤나 충격을 입긴 했다만 이무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 방법이 최선임을 알았다만 왜인지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이 너 죽여버린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닥쳐라 초록대가리 니놈을 구한 거다 라고 말한 뒤 키드와 로우는 곧바로 합공기를 준비합니다. 키드는 일렉트리닉 볼을 사용하여 전류가 흐르는 거대한 구체를 소환하였고 로우는 골든타임을 사용하여 키드의 공격을 극대화시킨과 동시에 이무에게 행동제약을 걸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가소롭다는 듯이 이를 쳐다보며 벌레들의 무의미한 저항 따위 짓밟아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말한 뒤 지구를 구성하는 4가지 원소 중 하나인 흙의 힘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하고 단단한 토페를 소환하였고 키드와 로우의 공격을 간단히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키드에게 접근한 뒤 폐양색 배기를 날카로운 가시의 형태로 방출하였고 키드의 복부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나버렸고 키드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